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남유건입니다. 이제 오늘 타이틀은 정해란데요. 이제 위에 써있죠. 정시 원서접수 직전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일부러 오늘 이제 과거에 이제 수능 보기 전에는 일부러 빨간색을 넥타이를 많이 맸어요. 그 이유는 수능 점수 좀 오르라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일부러 파란색을 맨 이유는 점수 좀 떨어져라 라는 의미로 합격 점수가 라는 의미로 이제 맸고요. 이제 편하게 하나씩 좀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할 내용은 이렇게 크게 5가지 내용이에요. 5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하나씩 첫 번째부터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원서 접수를 우리가 상위권 경쟁률이 높은 학과랑 경쟁률이 아래쪽의 학과들을 조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군별로 조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이 기준은 뭐냐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이제 과거랑 조금 달라진 게 요즘 친구들이 워낙 수도권에 있는 대학 위주로 원서를 쓰다 보니까 이쪽에 경쟁률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군이나 나군이나 다군이나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크게 특징은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군을 우리가 가만 보도록 할게요. 태국어과가 있고요. 독일어 교육과가 있고요. 이 학과들이 있는데 이 학과의 의미가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외대 쪽에 좀 낮은 과죠. 그리고 숙대 쪽에 낮은 과예요. 프로너십은 작년은 낮은 과는 아닌데 이게 직전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이 하위권 학과 쪽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원서를 많이 쓴다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특징을 보다 보면 전년도 경쟁률이 조금 낮은 학과들, 이 프로너십이나 이 가족자원 경영은 이제 조금 과거랑은 좀 다른 양상이긴 한데 실제로 대부분은 전년도의 경쟁률이 낮으면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요. 나군 쪽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실제로 대학이 여러 가지 이제 상위권 대학교도 있고 이제 중상위권, 하위권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씩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서울대가 다른 과들은 다 밑쪽에 있는데요. 이 농경제만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 우리가 작년을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 농경제라든지 그리고 또 문과 쪽에 사범대들이 있거든요. 그 소비자도 있고요. 이런 학과들이 우리가 이제 내일이 되면 서울대는 6시 마감이 되죠. 연대는 5시 마감이고요. 경쟁률 보통 3시 정도까지, 2시 정도까지 연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던 학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실제 이 농경제사회학과는 커트라인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난 여기는 가기 싫은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농경제 같은 경우는요. 경제학과에 어찌 보면 대체제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또 하나 요즘은 자연계 친구들이 문과로도 꽤 많이 넘어오죠. 넘어올 때 이 경제라는 타이틀이 붙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문과 쪽으로 넘어왔을 때 이학과쯤 들어가면 본인이 이제 학업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있고 점수가 좀 모자랄 때 하위권 학과라는 생각도 있어서 막판에 여기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어요. 다군 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국대, 홍익대까지가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작년의 특징인데 여기에 우리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대부분 다 올랐죠. 오른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작년부터 정시 인원이 늘었거든요. 어디서부터 굉장히 많이 늘었냐라고 질문하면 작년에는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가 정시 인원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군, 나군 쪽에 우리가 중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이 대학 이상으로 관하군 원서를 쓴 친구들이 과거보다 더 많아졌겠죠. 모집 인원이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원서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더 인원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군에는 이렇게 중상위권 학교 쪽으로 굉장히 지원자가 많아졌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반면에 과거의 경쟁률이 조금 높았던 학과들이 최근에 경쟁률이 꽤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요즘 심리랑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학생 숫자가 굉장히 많이 계속 감소를 하다 보니까 중하위권 대학 쪽으로 학생들이 조금 선호도가 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다군 쪽에 과거에 높았던 대학들이 요즘 조금 경쟁률이 떨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가나군 쪽에는 아무래도 조금 인기 있는 대학들의 경쟁률이 낮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계도 크게 특징은 별로 없는데 문과 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작년에 이 한의학과 가천대가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고요. 제가 이제 정시 설명을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작년에 여기 점수가 되게 많이 올랐다. 그 이유는 제가 뭐라고 그때 설명을 했냐면 100분이 반영하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벨에 있는 대학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원서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상황을 조금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친구들은 100분위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부터요? 1등급 근처 100분위 97부터 그 밑으로 떨어질 때는 표준 점수가 훨씬 더 점수가 적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대학은 오히려 경쟁률이 과거만큼 조금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대학교 경쟁률 이렇게 보다 보면 왜 높았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아까 제가 문과 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위권 학과가 마지막에 경쟁률이 낮으면 그쪽으로 원서를 쓰려고 하는 성향이 꽤 높다라는 것과, 두 번째, 이 대학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원서를 많이 쓰는 거고요. 이 나군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양상이 나타나죠. 경희대학교도 한방생명공학과라든지 환경공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이 점수가 조금 낮은 편이잖아요. 올해 이제 이름을 바뀐 뭐 스마트팜 이런 학과들이 하위권 학과들인데 이런 쪽이 오히려 경희대쯤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고, 이 수원대 같은 경우는 과거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죠. 이러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권 대학들 위주로 아이들이 원서를 많이 쓴다. 이 자연계 똑같이 문과랑 똑같은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 경쟁률은 한 번쯤 이렇게 보실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과거 경쟁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급격히 한 해만 올라간 대학교는 올해 경쟁률이 조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렇게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작년도의 입시 결과가 꽤 좋게 나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쟁학과에 비해서 점수가 높게 되면 그걸 이제 대학도 인지를 하고요. 대학이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했을 거고요. 뭐 지금 학교연재 측 서비스에도 이런 학과들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잡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합격선이 경쟁률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부터는 올해 버전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나쯤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정시 설명회 때 계속 얘기했던 거, 지방대학교는 그리고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까지 모두 다 더했을 때는 7,500명이 올해 줄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인원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는 문과만 459명이 늘어났어요. 어디서 늘었지? 라고 봤더니 여기서 제일 많이 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늘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꽤 괜찮은 대학교의 정원이 많이 늘었구나. 서울대 때문에 늘었고 중앙대 때문에 늘었고 경희대 때문에 인원이 꽤 많이 늘었다라는 거 이제 한 번쯤 더 복귀해야 될 것 같고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지방의 의대라든지 약학과, 수의학과지는 지방대학교의 정시 전형원이 줄다 보니까 의치한 수약까지는 인원이 줄어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는 인원이 늘었어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늘었냐? 서울대가 인원이 많이 늘었고 중대가 인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최상위권 대학교 쪽에서 인원이 꽤 많이 늘었구나. 중위권 대학교가 인원이 줄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합계로 따졌을 때는 이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서울 근처에 있는 대학은 문과나 이과나 인원을 더하면 1,000명쯤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지방대학교는 8,500명이 줄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건, 지금 이제 어제까지 대부분 모든 대학교가 이제 2월 인원을 발표했어요.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을 넘겼죠.
이걸 봤더니 이제 문과, 이과 이건 자연계 쪽이 조금 더 입월 인원이 많아요.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이제 의예과가 있고 약학과가 문과 쪽에는 거의 뽑지 않는 학과들이 자연계 쪽에서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복 합격자가 훨씬 더 많아졌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뽑기가 조금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원까지 우리가 더하면 실제로 자연계는 작년보다 앞에 500명쯤 늘었고 이건 인원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꽤 인원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원을 쭉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이렇게 늘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제 자연계도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대학을 들어가는 게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 후배들도 올해 자녀들이 고3인 친구들, 재수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형, 오빠 계속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지금 학교연재 측 서비스를 보고 있는데 어저께보다도 칸수가 줄었어. 어저께까지는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하는 데가 꽤 많아졌어.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학교연재 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입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입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개발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기획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점수가 요동을 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군에 하나를 넣고 나군에 하나를 넣고 다군에 하나를 넣는 게 최종 선택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실제로 하나를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방황하고 있잖아요. 계속 방황하는데 지금 정시 인원까지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방황을 하는 지금 이 빈도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연대를 집어넣었다가 어떤 학과를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불어불문학과를 넣었는데 안 되네? 이러면 도고동문학과는 되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이것도 불안하다 싶으면 노노문도 넣어보고 신학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무언가 트래킹이 잡히게 되면 이게 실제로 친구들이 계속 모의진할 때마다 이게 계속 무언가 경합이 되고 무언가 과열이 되는 양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저는 솔직히 학교연재 측 서비스는 너무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힌트를 하나 드리면 올해 모집 인원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 쪽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지방대의 의대라든지 수의학과지의 인원이 작년보다 200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서울권에 그러면 한양대까지, 중앙대까지, 그리고 경희대까지 이런 등등의 대학교의 의예과는 점수가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서울대 정시의예과도 10명이나 늘었죠. 그럼 의예과의 점수는 내려가야 돼요. 이 앞에 10명이 늘어났으니까. 서울권의 약대까지는 합격선이 작년보다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근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그 후순위에 있는 대학들은 합격선이 조금씩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연대 치대는 점수 올라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의예과의 인원이 줄었잖아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그럼 지방에 있는 의대랑 연대 치대랑 어디까지가 경합일 거냐? 라고 생각을 하면 점수가 여기는 작년보다 떨어지진 않겠는데? 라고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는 건 합리적이에요. 경희대 한의학과는 점수가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하면 지방의 의대, 치대가 인원이 줄어들었으니까 한의대 점수 이거 안 올라갈까? 라고 이제 고민하는 건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면 서울대를 쓸 거예요. 그 연대 일반학과를 쓸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점수가 올라갈 이유가 올해 별로 없다. 근데 너무 불안감을 가지고 이쪽 저쪽을 고민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서를 쓸 때 더 혼란만 생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좀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제 또 타이틀이 이거예요. 비슷한 점수대 학과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배치표라든지 지금 학교연재 측 서비스를 보면 이 학과나 이 학과나 똑같은 대학이면 환산 점수가 그 대학의 환산 점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학과들이 있을 거예요.
거의 점수가 뭐 0.2점, 0.1점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 학과들이 있을 텐데 이 학과들이 나중이 되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나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기과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체제라는 얘기를 써도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짬뽕이 좋다고 하고요. 어떤 친구는 짜장면,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면 어떤 친구는 피자가 좋다고 하고요. 어떤 친구는 파스타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응용통계랑 행정학과 어디가 더 좋을까라고 질문하면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는요. 응용통계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나는 무언가 이제 행정고시라든지 이런 고시를 통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갈 거야. 로스쿨을 준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행정학과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작년에 모집인을 이렇게 봤더니 인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꽤 많이 뽑는 거죠. 취업을 봤더니 꽤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럼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하나씩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날이라는 게 있어요. 전날이라는 얘기는 오늘, 이제 올해로 따지면 오늘이겠죠. 오늘 이제 5시, 6시 이후가 되면 이제 물론 이제 계속 온라인이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럼 내일 아침에 이제 몇 시 경쟁률 아침에 딱 보여줄 때 그 전에까지 경쟁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때까지 원서 접수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응통을 좋아하는 애들이 조금 더 많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작년에 행정보다는. 그리고 이제 2시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요. 2시에 딱 발표는 직접 마감 경쟁률 바로 전에 현재까지 집어넣은 친구들이 얼마만큼 돼요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에 원서를 집어넣는다라는 얘기는 나는 이 2개 학과 중에서 이게 훨씬 더 좋아 라고 이미 결정한 친구들, 그리고 이 2개 학과는 점수가 돼 라고 해서 2개 중에 여기를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친구가 많다라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일 6시가 되면 서울대가 뒤에 마감하는데 이게 실제로 2개를 막판까지 이렇게 고민하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5시, 6시긴 하지만 하나쯤은 먼저 집어넣어야 무언가 머릿속에 정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수가 되는 친구들은 이 2시 이전에 이미 원서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넣는 걸 딱 봤더니 응통이 여기보다 거의 2배 정도가 넣었어요. 최종 경쟁을 봤더니 거의 우연하게 똑같아요. 그럼 뒤로 넣은 애들은 이게 경쟁률이 낮으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넣은 거겠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작년에 커트라인을 봤어요. 커트라인을 딱 봤더니 점수가 8점 차이가 나요. 아래쪽에 노랗게 표시한 건 올해 수능이 좀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환산 점수 차이가 한 4점 정도로 좀 줄긴 하는데 아무튼 실제로 이 응통이 4점 이상의 점수가 높았어요.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전날부터 충성도가 높은 애들이 는다. 아, 난 여기는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는다. 이 애들이 또 빠지더라. 실제로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서울대를 고민했는데 그래서 서울대 소비자를 넣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계 친구라서 서울대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아, 난 자연계 예를 들어서 하위권 학과를 넣어요. 근데 자연계 쪽으로 이제 연대를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아씨 연대는 과탐 반영비율이 높아요. 서울대는 과탐 반영비율이 높지 않은데 그래서 문과로 넣는 게 안정적일 것 같아서 여기를 넣어요. 이렇게 넣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 서울대를 동시에 합격했을 때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한 바퀴 가까이가 빠져버렸어요. 그럼 실질 경쟁률이 2.8대 1쯤밖에 안 된 거죠. 반면에 얘는 빠져나간 인원이 10%도 안 돼요. 그럼 실질 경쟁률이 3.4대 1이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실제로 여기가 실제로 더 경쟁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합격선은 여기가 더 높아요. 왜요? 실제로 이 애들이 모두 다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에 아이들 중에 여기에 남는 애들이 먼저 집어넣는 애들 중에 점수가 남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 밑에 뒤에 이제 남는 애들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차곡차곡 점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요행을 바라고 쓰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 밑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어영문학과가 훨씬 더 낮아요. 실내 건축이 훨씬 더 높죠. 차이를 봤더니 20점이나 차이가 났어요. 실내 건축을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 폭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행정보다도 높고요. 이 실내 건축하고 5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이거 올해로 환산하면 1점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여기를 이렇게 많이 이제 실제로 이제 합격한 아이들이 여기에 다 잔류했을까? 얘들은 또 되게 재밌는 게 실제로 이렇게 되게 많이 충성도 있게 집어넣었죠. 근데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빠져나간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없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이런 거겠죠. 이유는 실제로 이 커트라인 주변에서 아이들이 집어넣는 거죠. 커트라인 주변에서 살짝 높은 애들만 집어넣으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완전 폭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밑에 봤더니 시경도 빠져나간 인원이 한 명도 없어요. 모집 인원 되게 적었는데 경쟁률 여기까지 꽤 잘 나왔죠. 그랬더니 이것도 점수가 되게 높아요. 그럼 실제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경쟁률의 유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 문과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 뒤에 있는 경쟁률이 아니더라. 최종 경쟁률이 이 앞에 있는 경쟁률이고요. 전날에 얼마나 집어넣는지까지가 중요한 거더라. 하위권 학과도 그렇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의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겠죠. 이 세 개 학과의 특징이 뭐지? 또 공통점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래에 있는 세 개 학과에 비해서 자연계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겠죠. 우리가 과탐을 못 보면 문과로 넘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영문은 좀 그런데 노노문은 진짜 싫은데 뭐 행정도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학과들은 점수가 별로 높지 않은데 실제로 나머지는 점수가 꽤 높아지더라 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또 주목할 게 있어요. 영어 영문학과는 707점이었어요. 근데 노노문학과는 718점이에요. 러시아를 사랑해서 작년까지는 푸틴이 전쟁 일으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노어를 배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게 이 학과가 하위권 학과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를 쓰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친구들이 느끼는 거예요. 영어 영문으로 올라가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나? 두 개의 경쟁률을 이렇게 봤더니 마감 직전 경쟁률이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를 써요? 더 하위권 학과를 더 많이 몰려가는 거죠. 하위권 아이들이 더 많이 실제로 점수를 유지하는 힘이 돼요. 반면에 영어 영문학과는 마지막에 경쟁률도 낮았고 커트라인도 되게 낮았어요. 8명 추합되면서 꼬리가 털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원서를 쓸 때 경쟁률 비슷할 때 하위권 학과로 내려가는 건 답이 아니다 라는 게 문과의 특징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연계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계는 문과랑 좀 다른 게 위에 있는 학과들 점수가 좀 높고요. 중간쯤 학과가 좀 낮고요. 하위권 학과가 제일 낮은 게 일반적이에요. 문과랑 이과랑 차이점 하나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문과 친구들은요. 하위권 학과라도 나는 과 잠바에 독수리가 그려져 있어야 돼 라는 심리가 굉장히 커요. 반면에 자연계 친구들은 학과가 너무 낮아버리면 나 남잔데 간호학과 좀 그렇지 않나? 나 식용과 의료 이런 데 그렇지 않나? 이렇게 무언가 부정적인 요소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대학을 여기를 들어가는 연대가 좋긴 좋지만 여기를 들어가느니 차라리 중앙대 전자공학과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무언가 부모님이 설득하면 무언가 설득도 당하고요. 한양대 성대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 설득의 강도가 훨씬 더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선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문과 친구들이랑 비슷한 게 물론 컴퓨터학과가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전에 경쟁률이 이렇게 낮잖아요. 이렇게 낮으면 실제 합격선이 안 높게 나온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기계공학과랑 신소재공학과는 어찌 보면 학생들의 대체제예요. 자연계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요 화공생명 가고 싶어요. 전기전자 가고 싶어요. 컴퓨터 가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요. 불안한데? 라고 얘기를 하면
기계로 낮출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계도 불안한데 라고 얘기하면 신소재로 낮추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거의 통념이라서 신소재가 원래 과거부터 굉장히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던 학과예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학과인데 워낙 이 2시까지 경쟁률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합격선이 정말 낮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자연계 친구들도 요 직전의 경쟁률을 잘 유심히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처음부터 선택자가 굉장히 적은 학과잖아요. 그럼 실제로 신소재공학과, 제가 아까도 학생들이 되게 많이 참여하는 학과를 이제 아이들의 커뮤니티를 보다 보니까 신소재공학과 나오면 삼성전자 많이 들어가나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삼성전자 현직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학과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데 작년에 이 경쟁률이 이렇게 낮다 보니 최종 경쟁률은 장난 아니게 높았는데 컷이 정말 낮아졌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을 한 단계 좀 낮춰보도록 할게요. 맨 위랑 거의 비슷한 존재 하나의 특징이 보여요. 행정학과가 좋아요, 경영학과가 좋아요라고 우리가 과거에 수학 나형으로 시험 봤던 2021까지 입시로 이제 되돌아가 보면요. 연대나 고대나 한양대나 성대나 서강대까지 상위권 대학 원서를 쓸 때는요. 이 두 개는 완벽한 대체제였어요. 근데 학교가 건대나 동대나 홍대쯤 이렇게 내려오면 물론 홍대는 경영정보는 없지만 무슨 학과가 있죠? 거기에는 실제로 이제 경제라는 학과가 있죠. 이런 학과 되게 싫어했어요. 문과 친구들이. 왜 싫어하냐라고 질문하면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서 문과로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학 때문에 점수가 좀 낮아졌거든요. 이래서 이 학과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요. 작년부터 문이과 통합 수능이 실시되다 보니 이 학과도요. 경쟁률이 비슷할 때 자연계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과 쪽으로 아이들이 넘어온다. 그래서 합격선을 보니 순수하게 문과 쪽 아이들이 쓰는 학과보다 점수가 좀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때 경쟁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더 높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여기가 높아야 되는데 이건 학과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위권 학과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하위권 학과는 그 대학을 가고 싶은 심리가 꽤 크다고 했어요. 요즘 학생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건국대를 진짜 사랑해요. 왜냐면 호수가 커서 우유가 맛있어서요. 동국대 진짜 좋아요. 어디든 가기 좋은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죠. 사통팔달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꼭 들어가고 싶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본어나 사학과나 철학과나 작년의 합격선을 보면 행정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거 올해 점수로 돌리면 이 705점, 703점, 705점, 703점 해가지고 점수에 크지 않거든요. 여기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위권 학과를 쓰면서 무언가 여기서 이변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건 되게 리스크가 크다. 문과 쪽은 이라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연대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하위권 학과 점수가 낮지 않다. 근데 우리가 특징을 하나를 보면 2시 경쟁률이 낮은 쪽이 아무래도 합격선이 조금 낮게 나오더라. 최종은 가장 경쟁률이 높았는데 전날 경쟁률이 낮은 학과가 합격선이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 특징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연계를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제 경쟁률 거의 똑같죠. 커트라인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아무래도 전자전기공학과를 신소재공학과보다는 조금 더 좋아하니까 합격선이 조금 높았던 것 같고 최종 경쟁률이 이게 확 올라가긴 하지만 실제로 점수는 선호도대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밑에 이제 이 학과도 경쟁률이 비슷하죠. 비슷한데 얘가 살짝 더 높죠. 근데 여기에는 실제로 커트라인은 얘가 더 낮더라.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걸 아이들이 쓸 때 이 전날 경쟁률을 진짜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된다. 첫날 전에 넣는 친구들이 누굴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날 원서를 집어넣는 애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여긴 안정이야 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집어넣는 애들이 많으면 점수가 제대로 나오는 거고요. 이렇듯이 무언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적으면 이 두시 경쟁률이 높더라도 실제 커트라인은 더 낮아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연대 고대, 연대 서울대 경인고대를 쓰는 친구들은 오늘 경쟁률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대학교는 1월 2일 날 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오전에는 이제 일요일이자 공휴일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날 무언가 잘 우리가 쉬다가 오후쯤 됐을 때 지금 현재 경쟁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낮은 과를 장바구니에 잘 담아 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시까지 경쟁률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원서를 쓰는 게 맞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으로 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또 경쟁률을 보면 얘가 낮죠. 행정학과가. 요새 법학과 이런 학교가 있는 학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로스쿨을 만들지 못한 학교는 법학과가 있는 거고요. 로스쿨이 생겨있는 대학은 법학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단국대는 법학과가 있으니까 로스쿨이 없는 학교인 거죠. 점수를 이렇게 보면 두 개가 원래 거의 비슷해요. 근데 커트라인을 보면 법학과가 더 높았어요. 실제로 행정이나 법이나 공무원 준비할 때는 차이가 별로 없죠. 사법고시 준비할 것도 아니고 요즘 친구들이. 근데 이렇게 2배의 경쟁률을 보이니까 실제로 얘가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구나. 얘도 이렇게 2배의 경쟁률을 보이니까 점수가 높게 나오는구나. 수원대도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2배 나오니까 점수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전날부터 이전에 바로 직전까지 경쟁률이 중위권 대학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걸 우리가 문과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점수가 낮죠? 왜? 라고 봤더니 낮게 나오죠. 가천대를 이렇게 봤더니 점수가 얘가 낮아요. 이때는 비슷한데 이때 경쟁률이 낮았죠. 그러니까 합격선이 낮아요. 이렇게 무언가를 우리는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영역별 반영 비율.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2개 대학교는요, 조금 이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연대가 먼저 마감했던 게 작년에도 시작이 됐던 거고요. 올해도 그대로 이어지죠. 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 사람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격이 좀 급하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우리가 첫날 마감을 하는 대학교를 우리는 모두 다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요? 서울대 점수가 될랑말랑하는 친구들, 자연계 친구들은 2를 선택한 친구들, 연대를 가고 싶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주목을 해요. 굉장히 주목을 하고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보는 거죠. 경쟁률을 쭉 보는데 경쟁률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아이들이 달려들기 시작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연세대가 문과 쪽에서 경영학과가 있어요. 경영학과가 한 150명 가까이를 뽑죠. 그 정도 인원을 뽑을 때 실제로 그 학과가 2시까지 경쟁률을 가르쳐줬을 때 2대1 정도밖에 경쟁률이 안 나오면 갑자기 마지막에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근데요, 경쟁률이 만약에 2.5대1, 2.6대1, 2.7대1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2시까지 마지막 경쟁률이 4대1을 절대 넘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연대가 먼저고요. 고대가 1월 2일인 거잖아요. 2대1쯤 된다라고 생각하면 연대 경영학과가 보통 많이 빠질 때는 100% 한 바퀴가 넘게 추합이 발표가 되고요. 적게 돌 때는 80% 정도가 추합으로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2대1이 집어넣었다라는 얘기는 현재까지 집어넣은 애들은 모두 다 허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빵꾸 날 수 있겠는데? 라고 원서를 집어넣고요.
2.5대 1을 훌쩍 넘어가기 시작하면 에이 고대로 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뭔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과고요. 자연계는 반영 비율 자체가 다르죠. 이 고대는 국어랑 탐구 반영 비율이 똑같아요. 그리고 수학이랑 차이가 적죠. 근데 연대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수학에 비해서 1.5배가 낮아요. 그럼 우리는 시그널이 다른 거죠. 이 시그널은 수학의 점수는 높은 거 자연계 알겠고 국어랑 과탐을 골고루 잘하는 애들 와라 라는 시그널인 거고요. 얘는 국어 못하고 과학 잘하는 애들 와라 라는 시그널인 거예요. 이렇게 무언가 경쟁률을 작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3.7대 1에서 5대 1로 올랐어요. 여기는 3.8대 1에서 3.5대 1로 떨어졌어요. 그럼 실제로 이쪽이 이렇게 반영하는 게 낮아서 그런 거냐라고 질문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두 개 대학교를 원래 쓸 수 있는 아이들의 비율은 4대 1쯤 돼야지 정상인 건데 이쪽으로 쓰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이쪽 경쟁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 연대가 경쟁률이 높은 학과들이 이렇게 보도록 하죠. 아, 6대 1 넘어가는 학과들이 쭉 있구나. 인기 학과가 높아졌구나. 아까 신소재 보여드렸죠? 신소재 특징이 뭐였죠? 어제 전날 경쟁률이 낮았고요. 2시 경쟁률이 되게 낮았어요. 갖다 드립다 집어넣는 거죠. 지구 시스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위권 학과가 이런 학과가 되게 많았거든요. 중하위권 학과나 이런 학과들이. 도시공학과도 그랬어요. 경쟁률 2시까지 정말 경쟁이 낮으니까 막판에 경쟁률이 8대 1까지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애들이 되게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애들이 여기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아, 그러면 두 개 대학교는 어찌 보면 대체제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원서를 많이 쓰면 이쪽 경쟁률이 낮아진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내일 5시에 연대 경쟁률을 발표하기 전에 2시 경쟁률을 딱 봤더니 어라? 작년보다 경쟁률이 되게 낮은데?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 특성인 이렇게 성급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넣어야 되겠다라는 심리를 굉장히 많이 가지겠죠. 그럴 때 나도 같이 쫓아가면 경쟁률 높은데 편승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기다릴 걸. 1월 2일 날 고대 넣을 걸. 이렇게 무언가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너무 낮게 되면 기다리는 미덕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 두 개 대학교는요. 두 개 대학교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 25, 40, 35, 20, 35, 35 이러면 차이가 별로 없는 대학교였어요. 작년에는. 왜요? 여기 5%만 높은 거죠. 어디에 비해서요? 여기에 비해서 높은 건데 진짜 높은 거냐라고 질문하면 여기는 가산점이라서 영어가 반영 비율 10%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10%를 가지고 어디다 분배를 한 거죠? 이 대학교는 국어에다 5%, 여기다가 5%를 부담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차이가 뭐지?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이 한양대는 국어를 못 본 애들 보고 오라는 거고 다시 말하면 수학, 과학을 잘 본 애들 보고 오라는 거고 여기는 수학에 가산점 조금 더 줄게 이렇게 발표한 대학교예요. 발표를 딱 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거의 차이가 없어요. 결과 봤더니 거의 차이가 없는데 높은 학과 쪽을 이렇게 봤더니 이쪽은 높은 학과가 꽤 있어요. 그럼 높은 학과가 어느 군이지? 라고 이렇게 봤더니 저 학과는요. 모두 다 연대, 고대랑 똑같이 뽑는 학군이 경쟁률이 높았어요. 여기 쭉 이렇게 여기 지금 같은 군에 이렇게 비교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낮은 학과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도 이 학과들이 이렇게 경쟁률이 왜 높았냐면요.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정시 때 설명을 했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원환경공학과는요. 2021 때 실제로 빵꾸가 났던 학과예요. 그래서 이게 점수가 경쟁률이 높았고 제가 정시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합격선이 그래서 굉장히 높았던 학과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밑에 있는 학과들 중에 기계공학과가 작년에 점수가 되게 많이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가 이렇게 경쟁률을 가만히 보면 여기도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경쟁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점수가 올라가고요. 경쟁률이 이렇게 낮으면 낮은 쪽에 요즘에 또 하나의 별로 인기가 없는 학과 중에 하나가 기계공학과거든요. 그러면 자꾸 반도체 쪽의 학과가 생기다 보니 학생들이 전자나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선호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상대적 경쟁률이 낮아지는 게 이런 학과들이 합격성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과가 점수가 작년에 낮았구나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성균관대는 조금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 자세하게 집어넣진 않았는데 작년에 성대에서 점수가 제일 낮았던 학과가 어디였냐면 수학교육과였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 컴퓨터 교육과가 점수가 되게 높았었거든요. 이게 작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빵꾸가 났었어요. 왜 빵꾸가 났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게 전년도 경쟁률이 되게 낮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꽤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보다 보니까 막판에 경쟁률이 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판 경쟁률만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게 나온 건데요. 실제로 이게 직전의 경쟁률이 낮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과 경쟁률이 갑자기 마지막에 올라가게 됐지만 점수가 낮았고요. 반대로 반도체는 점수가 되게 잘 나왔고요. 건설도 점수가 되게 잘 나왔고요. 이것도 점수가 되게 잘 나왔어요. 왜 경쟁률이 여기는 이렇게 낮은데 점수가 잘 나오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시까지 어느 정도 지원자가 있으면 점수가 제가 잘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 학과 작년에 2시까지 경쟁률을 보시면 꽤 경쟁률이 높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또 보면 경쟁률이 이쪽에는 5대1이고 이쪽에는 경쟁률이 4.8대1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쪽에는 이과 애들이 넘어오는 학과예요. 이쪽은 이과 애들이 넘어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학과들이죠. 반영 비율도 여기는 수학이 25%고요. 여기는 35%예요. 경쟁률을 봤더니 여기가 오히려 더 높아요. 그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문과 친구들은요. 자연계가 넘어오는 쪽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학이 25%면 이과 애들이 안 넘어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대거 몰려요. 그래서 과거보다 경쟁률이 되게 많이 올라갔죠. 반면에 이쪽은 상대적으로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적게 올라갔어요. 이것도 이만큼 경쟁률이 나온 건 이 두 개 학과 때문에, 이 두 개 때문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건 경쟁률이 이쪽이 더 높더라. 근데 작년에 합격선을 가만히 보다 보면요. 작년에 점수가 이쪽에는 점수가 높낮이가 들쭉날쭉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쪽 사회 쪽으로 이과 애들이 많이 넘어오는 학과는 합격선이 높은 학과는 정말 잘 나오고요. 합격선이 제대로 안 나온 학과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쪽 문과 쪽은요. 경쟁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합격선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이과 쪽이 넘어온 학과 쪽을 문과 애들이 덜 지원하니까 만약에 문과 친구들이 무언가 지원할 때 이 경희대부터는 이과 학생들이 지원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줄기 시작하거든요. 경희대 시립대 이하로 내려가면 경쟁률이 조금 낮아 보이게 되면 이쪽으로 상향 지원하는 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더 차이가 커지죠. 여기도 이과 애들한테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쯤 숭실대쯤까지 내려오면 이 자연계 친구들이 굳이 문과 쪽으로 전과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이제 깊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수도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계 쪽이 넘어오기가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는 학과 쪽이 실제로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대학이 하위권으로 내려가면 최상위권이 아닌 그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면 합격선은 내려간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정시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계 친구들은 100분이 98 이상 그리고 96 이상은 과학 탐구를 잘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반면에 그 밑으로 100분위가 국어 수학의 100분위 평균이 95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과학 탐구의 성적이
급속하게 낮아지기 시작한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시 때는 과탐 반영비율 위에 의대나 약대는 변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작년에도 그렇게 나타났어요. 반영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없는 거고요. 여기는 실제로 경쟁률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군에 서울대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 올해 지역균형으로 10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추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추합이 10명이 더 생길 거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원서를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그냥 쭉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다군에 있는 대학교 쭉 봤더니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학교가 단국대예요. 그랬더니 단국대만 2등급 성적의 아이들이 몰리죠. 나머지 대학교는 점수 차이가 적어지는데 국민대나 광운대를 봤더니 6점 차이 나고요. 3점 차이 나요. 이렇게 차이 나니까 3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대학인 광운대는 모조리 다 3등급짜리가 오더라. 국민대는 이게 막 섞이기 시작하더라.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2등급짜리만 오는 게 단국대구나. 국민대는 점수가 6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 인기학과는 2등급짜리가 오고 그렇지 않은 학과들은 3등급짜리가 오겠구나. 이렇게 무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이 생각을 왜 해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하면, 여기 있는 대학의 수준이 보통 100분위가 85그레이드에서 살짝 밑에 있거나 살짝 위에 있는 학과들이 대부분인 대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쯤 되는 대학은 자연계 친구들의 이 영어 성적이 문과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3등급짜리가 다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광운대가 경쟁률이 이것 때문에 높았고요. 추합도 덜 돌았어요. 왜요? 관악군 쪽에는 이렇게 영어 등급이 낮게 반영되는 대학이 얼마 없다 보니까 추가 합격자가 적게 발생을 해서 합격선이 생각보다 높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표준 점수랑 백분위 반영 대학이 우리가 올해 또 하나 변수가 하나 될 것 같아요. 왜 변수가 되냐면, 작년에는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컸어요. 왜요? 국어도 만점과 1등급이 18점 차이 났고요. 1등급과 2등급이 7점, 2등급과 3등급이 8점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표준 점수랑 백분위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표준 점수가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어디까지요? 2등급까지. 수학 같은 경우에도 1등급과 2등급이 10점 차이 났고요. 만점과 1등급이 1등급과 2등급도 10점 차이 났어요. 1등급과 2등급은요. 100분위로 따지면 96과 89니까 7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데, 표점이 10점 차이가 나게 되면 표점이 더 불리하다라고 아이들이 느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가천대가 약학과나 한의외과 점수가 올라갔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럼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대들이 표준 반영하는 대학교가 4개가 있고요.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이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경쟁률을 작년에 이렇게 보다 보면 경쟁률이 교원대 가군이니까 높은 거 빼고요. 이 제주대 다군이니까 경쟁률 상당히 높았던 거 빼고 나머지 경쟁이 이렇게 보면 2.0, 2.1, 2.2, 2.4예요. 이쪽을 보니까 2.1, 2.5, 2.6이에요. 그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딱 같은 군에 있는 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백분위 반영 대학교가 경쟁률이 조금 더 작년에 경쟁률이 조금 더 낮았어요. 표준이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았고요. 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여기가 왜 높았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백분위대를 이렇게 보면 2등급 안에 들어가는 대학은요. 2등급 안에 들어가는 대학은 대학이 발표한 거는요. 춘천교대랑 그리고 여기 교원대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대학교는 2, 3등급대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죠. 2, 3등급대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표준 점수랑 백분위에 대해서 유불리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작년에는. 옛날처럼 만약에 이 교대의 인기가 정말 높아서 1등급, 2등급 사이에 있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였으면 작년에는 분명히
백분위 반영 대학의 경쟁률이 높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2등급, 3등급 사이니까 89대 77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분위가 이 12점이나 차이가 나죠. 근데 표준 점수는 12점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국어는 8점 차이 나고요. 수학은 10점 차이가 나니까 표점의 경쟁률이 더 높은 거죠. 근데 올해는 양상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왜 바뀌냐? 국어 2등급과 3등급은 5점 차이 나요. 수학은요, 7점 차이 나거든요. 그럼 두 개는 1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더하면. 근데 백분위 몇 점 차이가 나죠? 89대 77이니까 12점씩 두 과목이니까 24점 차이 나죠. 그럼 아이들이 이렇듯이 백분위가 85쯤 되는 대학들, 85점 되는 대학은 백분위로 반영하면 굉장히 많이 점수가 떨어지게 돼요. 반면에 표준으로 가게 되면 표준이 유리해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주교대가, 청주교대가 표준 반영해요. 그럼 여기쯤 근처에 사는 친구들은, 만약에 전주교대 사는 친구는 아씨 전주교대 쓰려고 했더니 백분위야. 그럼 조금만 올라갈까? 지하철로 한 정거장만, 뭐 전주에서 두 정거장쯤 될 것 같아요. KTX 타고 익산에 한번 쓰고 공주에 한번 쓰면 두 정거장인데 거기 가면 나한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공주교대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버스를 타고 청주로 가서 청주교대 갈 수 있는 확률이 만들어지는 거죠. 백분위 반영대학교가 올해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백분위 쪽으로 이렇게 2, 3등급 때 반영하는 대학교는 올해 합격선이 조금 더 요동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물론 경쟁률이 까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쟁률 한 번씩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 얘기는 의대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대 쪽은 워낙 과거부터 표준 점수랑 백분위 차이가 올해도 20점 차이가 나죠. 국어 8점에 수학 12점. 백분위는 8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의대 치대 그리고 상위권 뭐 약대 한의대는 이 반영에 따라서는 별로 차이가 없을 거고,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약대쯤이나 수의대쯤은 이제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있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뭐 백분위 93, 94 이쯤 맞아갖고 수의대, 약대 노리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쪽은 표준이랑 백분위가 또 유불리가 발생할 거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종 경쟁률 쭉 볼 때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해요.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예측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집값이 계속 오를 때도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계속 사다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작년의 입시 결과를 보고 작년이랑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학 입시의 가장 중요한 건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12월 30일 날 비가 왔다라고 해서 올해 12월 30일 날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 건 참고를 하고요. 여기서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우린 고민해야 되는데 몇 가지 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작년에 경찰행정학과가 2020년도에 되게 점수 경쟁률이 낮았어요. 원래요, 이 대학이 가천대쯤 중상위권 대학 이하로 내려가면 경쟁률이 정말 큰 의미를 가져요. 왜 의미를 가지냐면 추가 합격자가 대부분 대학교가 한 바퀴 가까이가 다 돌거든요. 그럼 이렇게 6.7대 1 이렇게 되는 대학은 실제로 한 바퀴 돌아봐야 여기 남는 애들이 진짜 많은 건데 이렇게 경쟁률이 낮으면 펑크의 위험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펑크 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6대 1로 올라가요. 반대로 한국어문, 국어국문학과를 진짜 사랑했던 2020 아이들이 그 다음에는 배신을 해요. 국문학과 안 가겠다고. 그랬다가 다시 작년에 또 올라가요. 경찰행정 올라가니까 또 내려가요. 이렇게 무언가 경쟁률이 오락가락 하는 게 입시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보면 올해 친구들은 한국어 문학부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올해 한국어 문학부 이 통계적으로 보면 경쟁률 굉장히 많이 낮아질 거예요. 이걸 온 국민이 시청할 게 아니거든요. 뭐 대통령 담화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반드시 경쟁률 떨어질 거예요. 아, 그럼 합격선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우리는 예측해 줘야 돼요. 작년에 이 점수 내 점수랑 비교했더니 못 가네. 여기는 가나? 여기는 가나?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요동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명대 하나 또 봤더니 똑같아요. 경쟁률 5대 6대 1이었던 게 3대 1로 떨어지고요. 이제 4대 1로 올라갔어요. 여기 이제 별로 안 올라가긴 했죠. 근데 이제 그 밑에 화학에너지공학과를 봤더니 여기 화학에너지 4.7대 1로 제일 높았어요. 이렇게 무언가 경쟁률이 왔다 갔다 하는 학과들이 막 보여요. 그럼 이게 컴퓨터는 4대 1에서 7대 1까지 작년에 올라갔구나. 이게 이제 여러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요즘 친구들이 컴퓨터에 대한 선호도가 역시 높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지는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게 그 전년도까지 이렇게 낮으면 여기 한번 도전해 볼까? 이렇게 장바구니엔 담아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넣고 만약에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면 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괜찮겠다라고 하면 나군의 컴퓨터과학과를 넣을까? 라고 고민해 놓고 변수를 여기랑 가천대도 나군에 있는 대학을 한번 찾아보고 이게 상명대 나군이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니까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다른 대학도 또 이렇게 찾아보면서 어디를 쓰는 게 나을지를 우리가 잘 모아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숙대도 아까 제가 앙트로포너식 경쟁률 장난이게 높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이런 학과 경쟁률 되게 높았는데 왜 높았지? 가만히 봤더니 직전 경쟁률이 높으면 장난이게 높아져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죠. 숙명여대를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일반적으로는요. 이화여대를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화여대는 나군에 있고요. 얘는 가군에 있죠. 옛날에는 같은 군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화여대는 조금 애매한데 만약에 숙명여대는 붙을 수 있어. 이렇게 뭔가 확신하는 친구는 이렇게 이미 다 원서를 집어넣어요. 다른 데를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전까지 경쟁률이 안 나오는 학과들은 이 대학을 진짜 가고 싶은 애들한테는 타겟이 되죠. 낫네 라고 이제 뭔가 보여요. 그러면 이게 막판에 확 경쟁률이 뛰어 올라요. 3대 1밖에 안 됐던 학과가 막 올라가고요. 2대 1, 3대 1이 안 됐던 학과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폭발했다라고 우리 얘기하죠.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지면 올해 친구들한테는 머릿속에 이 학과들이 머릿속에 지워지는 경향이 보여요. 지워지는 경향이 보이면 올해 경쟁률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올해 그러려고 하면 이 경쟁률들이 직전 경쟁률이 이렇게 낮은 게 아니라 한 1.5대 1쯤까지는 나오면 올해 경쟁률이 되게 낮아지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학교 리스트 서비스 너무 과열되는 거 잘 참고하라고 제가 이제 너무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4개 대학은요. 4개 대학의 4개 학과는 경희대학교에서 작년에 학교 리스트 서비스, 저희 학교 리스트 서비스에서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학과고요. 이대 제일 높았던 학과고요. 숭실대 제일 높았던 학과고요. 아주대 제일 높았던 학과예요. 모의 지원이에요. 모의 지원. 모의 지원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짜로 연습 삼아 해보는 거죠. 연습 삼아 해봤더니 너무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버리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기 가고 싶은 애들이 진짜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나는 내 점수가 살짝 모자르면 약간 내 마음이 쫄리면 못 쓰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경쟁률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실제 경쟁률은 막판에 몰렸는지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경쟁률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커트라인이라고 예측해 놓은 원래 점수예요. 근데 작년에 경쟁률 이 합격선을 봤더니 이 경희대학교도요 6.8점이 떨어지고요. 이 이화여대는 완전 빵꾸가 났죠. 작년에 뇌인지학과가 장난하게 점수가 낮아서 통합선발보다 점수가 낮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숭실대도 점수가 꽤 많이 내려갔고요. 아주대도 꽤 많이 내려갔어요. 학과의 공통적 특징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그 대학의 인기 학과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자고요. 어떤 대학교의 인기 학과를 애들이 왜 검색을 많이 할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군의 빅데이터 응용학과를 아이들이 쳐다봐요. 왜 쳐다보냐면요. 이 아이들은 나군에 반드시 나는 한양대를 가고 싶어.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씨 생명과학과가 제일 낫네. 수학과가 제일 낫네. 수학교육과도 낫네. 이런 데를 막 집어넣는데 안 돼. 근데 경희대를 집어넣어봐요. 가군에. 그랬더니 안정인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은 고민해요. 경희대를 안정으로 쓰고 여기 쓸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얘 머릿속에는 온통 한양대밖에 없어요. 나군에. 근데 가군에는 경희대도 한번 넣어보고요. 올해 중대도 인원이 되게 많이 늘었죠. 중대도 넣어볼 거고요. 시립대 2개 학과 있어요. 시립대도 한번 넣어봐요. 막 넣어보고 아 여기다 안정 쓸까? 아니면 다군에다 안정 쓸까? 아씨 다군에 안정 쓰려고 하니까 건대 동대밖에 아니 건대 홍대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기다 쓰면 너무 대학이 낮아지는데 경희대를 안정을 써야 되나? 그 다군에 중대를 하나 그냥 쓸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한다고요. 경쟁률이 그래서 높은 거예요. 이화여대 뇌인지쯤 쓰려고 하는 친구들도 점수가 이렇게 100분위가 94쯤 나오니 가군에 연고대 하위권이라도 쓸 수 있을까? 여학생일 테니 연대 간호학과 한번 써볼까? 식품영양은 고대는 고대 그 환경생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막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애들이 먼저 집어넣는 애들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실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수대가 원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이탈해요. 아씨 올해로 따지면 여기 안 가고 이제 이화여대 새로 생긴 학과 또 있잖아요. 거기 쓸까? 이렇게 고민하거나 아니야 나 이대 안 갈래. 다른 대학으로 옮기거나 그냥 통합선발 가갖고 수석해갖고 장학금이나 받을까? 이렇게 무언가로 아이들이 막 변화가 되는 거죠. 모의 지원 너무 믿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 이런 대학교가 생겼어요. 이거 제가 정시 설명할 때도 꽤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대학하고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하는데 고대는 이 학과들은 워낙 과거에 생긴 학과들이 많죠. 반도체공학과 생긴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공학과 작년 점수 잘 나왔어요. 설마 이게 반도체보다 높을까? 만약에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쓸 수 있는 아이들의 자원이 딱 정해져요. 나 그냥 여기를 써서 무언가 반도체는 가기가 어려운데 현대차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이 애들은 누구예요? 반도체 쓰기에는 모자라. 근데 여기는 돼 라고 학교 예측 서비스에 보이면 일로 애들이 되게 몰릴 거예요. 그럼 점수가 오히려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반도체랑 점수가 거의 붙을 수 있죠. 근데 그 밑에 서강대 있어요. 서강대 시스템 반도체는 이거 진짜 서강대학교는 몇 년 만에 학과가 새로 생긴 건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이거 새로 생겼어요. 진짜 제 학교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요. 그럼 이 학과는요. 기존에 있던 화공생명보다 얼마나 높은지 전자나 컴퓨터보다 얼마나 높을지를 예측이 안 돼요. 그럼 이 점수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아이들은 서강대 모든 학과가 다 완전 안정적이고 여기쯤 붙어 라고 하는 아이들 중에 이 아이들은 연대 고대도 붙어. 단 연대 고대가 자연계가 아니라 문과로 써야 붙어. 이런 친구들이 생겨요. 왜요? 연대가 반영비율이 4:4:2잖아요. 탐구가 20%밖에 안 되고 서강대도 탐구 반영비율이 되게 낮잖아요. 연대를 만약에 경영학과를 써요. 탐구를 못 봐서. 연대를 예를 들어서 응용통계를 써요. 아까 저기 그 밑에 아까 식품영양 이런 데를 써요. 나군에 쓰려고 했더니 탐구를 내가 워낙 시험을 왕쳐서 국어 수학은 장난하게 높은데 여기다 써야 되겠다. 그리고 어디 가지? 아직 결정 못한 친구들이 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여기 썼다가 연대로 싹 다 빠져나가 버리면 실제로 이 학과는 되게 위험해요. 모집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막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과는 리스크가 되게 커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겼더니 실제로 기존에 있던 학과랑 비교했더니 기존 학과가 더 높아요. 왜요?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학과가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4차 산업시대에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몇 점이나 높을까? 컴퓨터 과학보다. 예측이 잘 안 돼 버리면 애들이 쓰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측도 안 되는 데다가 선배도 없네? 대학을 들어가면 밥도 내 돈으로 사 먹어야 되네? 이렇게 생각되면 매력도가 확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점수가 내려가요. 경희대도 새로 생겼던 학과들이 기존에 있던 학과들을 못 이겼어요. 아, 이렇게 새로 생긴 학과들이 실제로 점수가 잘 안 나오는구나. 동국대 왜 잘 나왔어요? 다군이어서 잘 나왔던 거예요. 이 학과만 작년에 다군에서 뽑았거든요. 나머지는 다 나군이고요. 이렇게 뽑다 보니까 갭이 생겼던 거고. 왜요? 다군에 쓸 데가 건대, 동대, 홍대밖에 없으니 AI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애들이 간 거죠. 거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가면 뭐해? 건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홍대 자율전공 가봐야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몇 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가니까 경쟁률도 높고 합격선도 높은 거죠. 아, 그러면 실제로 동일군의 경제 뭔가 고민할 때 이렇게 비슷한 학과가 있으면 기존의 학과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합격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나군이 많더라. 이유는 가군 쪽에 얘보다 높은 대학교가 밀림처럼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군의 얘들을 쓰는 애들이 나군을 돌아다 봤더니 서울대는 넘사벽으로 너무 높고 그 밑에는 비슷비슷한 서강대나 성균관대 몇몇 학교밖에 없으니 빠져나갈 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합의 비율이 다르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할 때 200%가 빠진 학과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럼 이게 만약에 3대 1이면 여기까지는 미달이야. 2시까지 경쟁률이 3대 1이네? 그럼 여기까지는 다 빠져나가는 애들이구나. 그 뒤로 애들이 얼마나 늘지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그때 마지막 날 1월 2일 날 3대 1이 아니라 5대 1이야. 만약에 2시까지. 그럼 이거 연대 고대를 쓰고 여기를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무지하게 많구나. 그럼 이거 빠져나가 봐야 실제로 남는 애들도 꽤 있을 테니 이러면 여기 점수가 내려가기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무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자연계도 마찬가지다. 위에 있는 과들이 많이 돌더라. 왜요? 이 아이들은 대학을 여기를 써야, 학과를 여기를 써야, 예를 들어서 가군에 연대나 고대를 써요. 그리고 여기를 썼어요. 그런데 연대 고대를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나중에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럼 친구들하고 만나갖고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야, 너 연대 무술과 썼니? 가군에. 나는 무술과 썼는데. 너 무술과 썼니? 그때 우리 무술과 쓸걸. 그랬으면 연대 학생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가 통해요. 그래서 위에 거를 애들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위에 과만 쓰는 거예요, 애들이. 왜요? 거기서 무언가 공감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화학공학과나 수학과나 물론 화학공은 높은 과지만 난 원래 진짜 수학 좋아해서 밑에 이렇게 쓰면 나중에 수학과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야, 너 연고대 어디 썼니?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안 쓴 거예요? 이러면 기본적으로 얘기가 안 통하잖아요. 무언가 그래서 아이들이 인기학과 위주로 쓴다. 그래서 작년에 이 학과 점수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내려갔고요. 에너지도 점수가 꽤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추합이 많이 도는 학과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해요. 고대예요. 4대 1이고요. 3.05대 1이었어요. 추합은요. 없었고요. 52%가 돌았대요. 그랬더니 합격선이 여기가 더 높았어요. 제가 이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문과는요. 대학의 간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호랑이가 뒤에 그려져 있어야 되고요. 무언가 이제 고연전, 연고전도 응원해야 되고요. 캠퍼스의 낭만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는 예체능도 있고요. 무언가 다양한 학과가 있는데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면 예체능도 별로 없어요. 물론 한양대는 꽤 많지만 나머지 경쟁대학 2개는 예체능이 거의 없거나 없죠. 이러니까 무언가 아이들이 이쪽에 선망이 되게 많은 거예요. 특히 문과 친구들은. 그래서 이 하위권 학과가 점수가 이렇게 폭발한다. 경쟁률이 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특히 이렇게 경제 붙은 학과들은 상위권 대학은 위험하다라는 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추합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요. 추합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나면 많이 도는 데가 합격선이 꽤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추합 인원이 많이 도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나요? 라고 질문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날 이미 는 애들 2시 이전에 는 애들이 많은 데가
실제로 추합이 확률적으로 더 많다. 100%라고 말 못하겠지만 90%는 이 공식이 맞다라고 우리는 인지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컴퓨터학과 추합 장난 아니게 돌았대요. 한 바퀴 가까이. 그랬더니 점수가 최초 컷 처음에 45등의 점수랑 맨 마지막에 이거 빠진 걸 계산을 하면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애는 아마 80 몇 등 정도가 될까요? 88등 정도가 될 것 같은데 88등한 애랑 45등과 88등 성적이 환산 점수가 33점인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실제 수능 점수로도 20점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 밑에 학과는 차이가 없어요. 안 빠지니까 기본적으로. 커트라인 비교해보면 보건이 더 높아요. 식품공이 더 높아요. 어디보다요? 컴퓨터가 작년에 이래서 장난 아니게 빵꾸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래서 너무 하위권 학과는 문과나 이과나 상위권 대학들한테는 한양대 이상의 대학교한테는 하위권 학과가 빵꾸 나는 경우를 찾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 안정대학교를 이미 결정 하나 해놓으셨어야 돼요. 하나를 해놔야 됐다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제 후배 중에 한 놈이 올해 이제 원서를 쓰겠대요. 홍대를 진짜 가고 싶대요. 그래서 홍대를 다군밖에 안 뽑으니까 도시공학과를 쓰겠대요. 근데 이놈아가 저기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가군에 더 안정을 쓰겠대요. 그래서 어디 쓸 건데? 그랬더니 국민대 자동차공학과를 쓰겠대요. 심리가 다 똑같아요. 얘 원래 건축하고 싶었던 애거든요. 그래서 건축이랑 비슷한 도시공이라도 들어가는데 야, 왜 국민대는 건축 안 쓰고 거기 쓰니? 라고 질문했더니 건축이 다군이라서요.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에이, 국민대는 자동차공학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높은 거 그냥 쓰는 거예요. 거기도 붙으니까. 저한테 나하고 어디 쓰죠?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네 멋대로 써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홍대를 붙고 홍대가 간당간당한 점수거든요. 국민대를 버릴 만한 대학교만 써. 그럼 이 친구 머릿속에는 건대 쓸까 동대 쓸까 밖에 머릿속에 없어요. 하나를 가군에다 얘는 안정을 쓴 거예요. 왜요? 다군의 홍대가 제일 가고 싶은 학교거든요. 물론 건대 동대를 건축 좀 붙으면 빠져나갈 거예요. 홍대를 버리고 거기를 갈 거지만 건축이 또 건대는 또 가군에 있고 막 동국대도 아마 가군에 있는 걸 기억하는데 이러니까 나군에는 다른 과를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이렇게 뭔가 안정을 하나를 결정을 해놔야 돼요. 걔는 가군 이렇게 결정을 해놨어요. 그래야 무언가가 우리가 나머지를 어떻게 쓸 거냐를 결정하게 돼요. 그럼 이미 어디냐 걔는 가군이다 라고 결정했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어디를 쓸 거냐는 1월 2일까지 고민하면 돼요. 연대, 서울대, 경인고대 쓸 친구들만 빼고. 그럼 맨 마지막 날 그 직전 전날 경쟁률까지 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 2시까지 딱 봤을 때 가능성이 가다군에 있는데 좀 높여 쓰는 게 이러면 나군의 안정대학 쓰면 되죠. 그럼 나군의 안정대학을 이미 결정해 놨었어야 되겠죠. 나는 나다군에 높여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가군의 안정을 쓰면 되죠. 이렇게 무언가를 결정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쓸 거냐를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내일쯤 되면 저희 학원의 기숙학원들이 이제 모두 다 이제 학원에 입소를 해요. 재수 정규반이 아마 1월 1일부터인가 시작이 될 거예요. 저도 이제 내년부터 서초메가스터대학원 원자를 하다 보니까 저희 학원도 1월 9일 날부터 원제 수업을 시작을 해요. 그럼 재수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이미 벌써 막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벌써 등록을 한 친구도 있고 전화도 계속 오거든요. 재수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원서를 어떻게 쓸 거냐 라고 질문하면 각양각색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다녀요. 이제 영재고등학교 빼고 거기를 다니는 친구인데 요번에 의대 면접까지 봤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어요. 수시에서. 그래서 정시에는 의대를 못 쓸 거라서 재수를 하겠대요.
어디 써요? 라고 질문하지. 원서 써야지. 제가 이렇게 했더니 어디 써요? 이렇게 질문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군에 연대의대 쓰고 나군에는 서울대의대 2개만 써. 왜요? 라고 질문하길래 네가 내년에 갈 학교니까 라고 저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뭔가 내 목표를 한 번쯤 더 고양하는 것도 의미한 거니까 무언가 그렇게 쓰는 친구들이 재수라는 친구들이면 무언가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면 안정대학교는 꼭 쓰셔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좀 편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월 마지막 주쯤이 되면 설날이라는 게 되죠. 우리가 대학들이 빠른 대학교는요. 1월 2일 날 마감하고 나면 그 주에 발표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 주에 발표하는 대학이 있고 대부분 설날쯤에 발표하는 대학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안정대학교를 미리 하나를 집어넣어 놓으면 무언가 설날에 친척들한테 인사하라고 하기도 편해요. 세뱃돈 받기도. 저 어디 붙었는데요, 하나. 2개 어디 써놓은 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무언가 인사할 맛도 나죠. 근데 3개를 다 불안하게 써놓으면 이제 무언가 인사를 하러 설날에 갈 때도 집안 분위기가 썰렁해져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 놔야 내가 무언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 이 대학 안 갈 건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떨어지고 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무언가 하나, 나는 2개만 지원하는 거야. 하나의 군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일단 붙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록금을 낼 건지 안 낼 건지는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안정대학교를 꼭 아직까지 재수를 결심하지 않은 친구들은 꼭 쓰시길 바라면서 올해 원서 접수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꿈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 마지막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